4번.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왜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이를 붙였냐면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그 이후에 배우는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4차까지 배웁니다. 5차 이후도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이 있죠? 그 연립방정식 이후로 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하는데 차수를 좀 더 다르게 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중학교 때 배운 2x-1이 3이다. 2x가 4다. x는 2다. 한 문자로 이렇게 정리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죠.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차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썼죠.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요거 곱셈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게 해서 1차를 두 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차 방정식 3차와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뭘 해야 된다? 1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1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우리 앞 단원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고차 방정식이라 하면 1차와 2차를 넘어서서 문자가 몇 개? 한 개면서 차수가 3차, 4차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고 하죠. 인수정리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조립제법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가 되면 1차, 1차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 2차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럴 때 해는 어떻게 찾았어? 그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죠? 그래서 근해 공식까지 이용을 해서 찾으면 됩니다. 결론은 인수분해가 다 될 수 있는 데까지 인수분해를 하고 얘가 몇 차가 나오든 간에 는 0, 는 0, 는 0인데 어차피 1차에서 2차까지는 나와야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말고 또 어떤 첫 번째 인수 정리가 있겠죠. 요거 말고 또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기억나죠? 걔네들도 근을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상방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가운데 차수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큼 개수가 같은 것들이 있었죠. 얘네들도 같은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차식도 있었죠. 그래서 이 식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풀 거다. 그리고 2차에서 더 이상 안 되면 2차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할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풀이 다음으로 두 번째 근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까지는 했어요. 그지? 근해 조건에는 첫 번째 근해 종류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근해 종류를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아니면 두 허근인지 찾는 거. 그리고 두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 배운 근의 분리가 있었죠. 특정 수보다 근이 큰지 작은지, 근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이건데 우리가 여기 고차 방정식에서도 나오는 이 근의 조건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얘도 결국은 뭘 하냐? 우리가 근의 조건을 찾는 방법은 2차 방정식에서 사용했던 근의 조건을 찾는 방법이랑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네가 우리 고차 방정식은 3차와 4차라 그랬는데 2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 이 고차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을 찾는 문제는 무조건 2차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하게끔 나옵니다. 얘가 설령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해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게끔 나오니까 얘 어떤 식을 나눠서 2차까지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유리수로 인수분해되는 애가 무조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도 생각을 해서 근의 개수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의 조건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서 또 세 번째 배우는 건 2차 방정식 했던 것과 비슷한 관계를 하는데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합니다. 자, 근과 개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 할 때도 언제 사용하는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지? 당연히 근과 개수를 관계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죠.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일 거예요, 최대. 그래서 이 근들의 관계식이 등장했을 때 근이 하나만 써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얘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근계관에서 첫 번째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계관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선 전제 조건이 필요했죠. 뭐? 최고차 개수를 얼마로 만들어야 된다? 최고차 개수는 무조건 1이다. 됐죠? 최고차 개수는 1인데 만약 1이 아니라고 하면 뭐? 양변을 나누면 되죠. 뭘로? 최고차 개수로. 3차면 3차 개수, 4차면 4차 개수. 이렇게 나눠서 2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 3차 방정식에 개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2를 만들어서 이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이때 이 방정식의 근계관이야. 그죠? 당연히 여기 1 맞췄던 거 확인하고요. 우리가 요 개수의 관계죠. 개수의 관계. 그래서 이 개수의 관계할 때 첫 번째는 부호가 마이너스, 항상 시작을 마이너스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플러스, 세 번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2차 개수의 마이너스 한 값은 어떻게 하냐? 이 세 근을 더하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값은 얘네를 2개씩 곱해서 합니다. 얘 플러스 차례니까 그냥 B가 되겠죠. 세 번째는 3개의 곱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봤는데 이 형태가 3개인데 3개의 합, 2개의 곱의 합, 3개의 곱이니까 뭐 곱셈 공식 변형해서 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4차까지 확인하니까 4차 방정식에서도 근계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고차 개수는 얼마로 맞추고? 1로 맞추고. 그럼 예를 들어 숫자를 쓰면 x 4제곱, ax 3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에서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교차로 오면 되고요. 우리 이때 이 4차 방정식의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이때 얘네 관계도 똑같은데 첫 번째 3차 계수의 마이너스 단거는 네 근의 합입니다. 네 근의 합. 다음에 두 번째 2차 계수는 요 네 개를 두 개의 곱의 합으로 찾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베타, 델타, 다음에 감마, 델타. 얘네가 B죠. 다음에는 세 개의 곱입니다. 1차 계수는. 그래서 세 개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다음에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 얘가 마이너스 차례니까 마이너스 C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네 근의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계관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4차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3차는 많이 쓰이니까 꼭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은 어차피 2차 방정식에 했던 거와 비슷하게 간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